인간으로 태어나 신이 된 남자. 긴가 제네럴 엠페러 마제스티 아이토 울트라 판타스틱 익스트림 지니어스. 관우. 한국에서 키왕장인 무장을 한 명 뽑자면 바다의 제왕 중무공 이순신을 손꼽을 수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최고의 무장으로 관우를 말한다. 중국에서 관우는 신으로 추앙받는다. 그런데 관우는 황제나 왕이 아니다. 삼국전쟁의 승리 국가인 위나라의 장수도 아니다. 삼국 중 최약체로 볼 수 있는 족의 장수였다. 그리고 관씨가 아니다. 그럼 이 관우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추앙받을까? 인간으로 태어나 신으로 세상에 우뚝 선자 관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우리가 아는 관우는 신장 9척에 수염 길이가 이자였으며 얼굴이 홍시처럼 붉고 기름을 바른 듯한 입술, 붉은 봉황의 눈, 무예가 놓은 듯한 눈썹 등의 외모를 가졌다. 관우의 외모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40년 넘게 삼국지 시리즈를 만들어온 호에이 게임에서의 모습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사기나 열정과 같은 역사서에서도 꽤 괜찮은 장수로 평가받았으며 나관 중에 삼국지 연의에서 강력한 버프를 받아 엄밀히 말해 역할은 조연인데 주인공급 인기를 구가하는 인물이 되었다. 삼국지 연의에서 무력 최상급, 의리 최상급, 외모 수염 버프로 최상급, 전략 중상급, 거의 만인 지적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최강의 장수로 나온다. 삼국지에서 흔히 인중여포라고 불리는 강한 장수로 여포가 있는데 관우는 신계라서 인간계 여포와는 그냥 비교가 안 된다. 관우 온장은 많은 미덕을 가지고 있는데 의, 충, 협, 용, 덕, 무, 치를 대표적인 미덕으로 이야기한다. 의리를 지키고 충성하며 불의에 맞서고 존경을 받으며 무력이 뛰어나고 전술에도 능하다는 뜻으로 제 만능이라는 뜻이다. 관우의 의리와 충성심. 조조는 관우를 마음에 들어하여 관우를 포로로 잡은 뒤 그를 대접하여 자신의 수하로 삼으려 하였다. 관우는 한때 조조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조조의 휘하에서 몇몇 전투를 치르며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가만히 있으면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부귀영화로의 탄탄대로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우는 유명한 오건 돌파를 강행하고 자신의 주군인 유비에게로 돌아가는 의리를 보여준다. 그는 죽는 날까지 한중왕 유비의 충신으로 족의 장수로서 죽음을 맞이했다. 무신으로서의 관우. 삼국지 게임이나 여러 매체에서 보면 장비나 여포종 같은 무력 그 자체의 무장들과 거의 근접한 능력치를 보여준다. 거기다 내정이나 전략 등 다른 능력치도 출중하여 S급 장수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역사서에서도 강인한 힘을 가진 장수라고 기록되어 있기에 단순히 삼국지 연의의 버프로 인해 강한 장수가 된 것은 아니다. 나관 중에 삼국지 연의에서 술잔이 식기 전에 상대 대장인 화웅의 목을 따고 돌아온 일화가 유명하다. 단일합의 승리를 쟁취하고 별일 아니란 듯이 돌아오는 모습에서 그의 카리스마가 더욱 빛을 발하는 장면이다. 이때 술이 식지 않은 이유가 술잔이 보온병이었다는 썰과 사실은 다 식었는데 뜨거운 척 후후 불면서 마셨다는 썰 등이 있으나 믿거나 말거나 이때 관우는 마공수라는 말직에 있는 일개 병졸에 불과했다. 하지만 비범한 무사로서의 면모와 전쟁에서의 삼형제의 혁혁한 전공으로 점점 우대를 받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대접을 받는 장수가 되었다. 여포와의 일전 등 다양한 전투에서 그 강인함을 선보였으며 삼국지 연의에서 최강의 무사로 손꼽는 인물이다. 관장지용이라고 해서 이후의 무장들은 끊임없이 관우와 비교하곤 했다. 이후 중국에서 장수를 칭찬할 때 관우와 장비와 비견된다는 말을 자주 했다. 중국에서는 최초의 무신 불패의 왕 치우철왕 이후 최고의 무신으로 관우를 추앙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 출진 전에 관공에게 제사를 지내곤 했다. 재물신으로서의 관우. 관우가 나고 자란 산시는 소금의 주산지로 유명했다. 소금은 같은 무게의 금이랑도 바꿀 정도로 과거엔 귀한 품목이었다 하니 상업에 아주 적합한 재료이다. 그래서 관우는 소금 장수로 소금을 팔고 다닌 적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상업에도 입지가 밝았다고 한다. 중국의 상인 집단 가운데서도 으뜸인 관우의 출신지인 진상, 산시 지역 상인들은 신용을 으뜸으로 여겼고 관우가 가진 신의 의리와 충실함을 대변한다고 여겼다. 그래서 이들은 관우를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삼았고 이후 이들이 전 중국에 퍼지면서 관우는 상인들의 재물신으로 모셨다. 그래서 중국계나 대만이 장사하는 가게나 식당 등에서는
관우의 동상이나 그림을 쉽게 볼 수 있다. 유관장 삼형제를 살펴보면 장사와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탁현의 유비는 돗자리 장수, 산시의 관우는 소금 장수, 탁곤의 장비는 원래 집이 부자다. 무속신앙에서의 관우, 중국은 성인의 무덤을 일컬어 예미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 무덤에 수풀림을 붙이는 경우는 딱 두 사람에게 한정된다. 하나는 공자의 묘인 공림이고 또 하나가 바로 관우의 묘인 관림이다. 중국인들에게 관우가 어떤 존재인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조선의 무속신앙에서도 장군신을 모시는데 우리나라의 신이 아니라 관우신을 모시는 무당들이 종종 있다. 그처럼 민간신앙에도 관공신앙이 침투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외란과 호란을 거치고 중국인들이 한반도의 사당을 건립하면서 관공신앙이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본다. 대한민국에서도 관공신앙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있는데, 바로 노인들의 홍대라고 불리는 그곳. 오제옷의 성지,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벼룩시장이 열리는 곳, 바로 동묘다. 보물 제142호인 동묘는 관우에게 제사를 지내는 묘로서 원래 명칭은 동관왕묘라 하며 선조 34년인 1601년에 건립되어 1963년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동묘는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잘 보존된 관제묘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문화대혁명 때 대부분의 관우묘가 훼손되었다. 광해군 이후 조선에 온 명예사신이나 관리들이 관왕묘를 참배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로 한국 방문 필수 코스였다. 구한말 고종황제 때는 명성황후의 후원을 얻고 관우서당이 국가주도로 세워졌다. 특히 고종 때의 관우신앙은 더욱 강화돼 서울의 북묘 서묘와 지방의 전주 하동 강화 등에도 관왕묘가 건립되었다. 관우는 관씨가 아니다. 관우는 고향에서 장생으로 불렸다. 산시성의 민간 전승에 따르면 관우의 본래 이름은 고우이다. 고향에서 도망을 치던 중 관문 앞에서 관우 운정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고 전한다. 관우의 트레이드마크인 청룡 언월도, 관우의 무기로 청룡 언월도가 유명하다. 하지만 이는 사실 허구이다. 당대에는 언월도라는 무기가 사실상 없었으며 월도는 당나라대에 나왔다. 정사 삼국지와 중국 남북조 양나라 때 쓰여진 고금도 검록이라는 서적의 기록을 참고하면 관우는 유비에게 총애를 받아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몸소 도선에 철을 캐서 칼 두 자루를 만들고 거기에 만인적이라는 이름을 새겼다. 그러나 전투에서 패하자 그는 칼을 아끼는 마음에 물속에 던졌다. 관우의 병기는 언월도가 아니라 대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검을 잘 다루는 장수였던 것. 파타의 수술, 관우의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일화로. 파타가 외과 수술을 하는 동안 바둑을 두었다는 일화가 있다. 파타가 당시 마취약을 사용하여 문제없이 수술하였기에 그것이 가능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으나, 실제 정사에서는 술과 고기를 구워 먹으며 뼈를 긁어내는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가오가 육체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그의 자존심이 얼마나 센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일화이다. 일견에서는 바둑이 아니라 오목을 두었으며 수술이 시작되자 게즈바이 같은 비명을 지르고 머랭에 뺨을 친 후 삼삼인데 왜 말 안 했냐고 화를 낸 일화도 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고나우 삼삼전하고 하기도 한다. 중국인들은 관우를 관공, 관노야 등 명칭에서부터 격을 높이며 매우 존경한다. 중국의 상징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중국인들이 숭상하는 관우는 완전 무결한 영웅이 아니었다. 관우의 단점을 말하자면 출생연도와 출신성 분부터가 불명확한 인물이었다. 과거에는 출신이라는 게 매우 중요했다. 원소가 반개라도 귀족의 자식이었기에 많은 대우를 받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당시에 혈통과 가문은 얼마나 중요한 요소였는지 짐작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부분에서 성씨와 출신도 불분명한 관우는 태생적인 약점이 있었다. 전장에서는 종종 패배하는 한편 적에게 항복하기도 했었고, 가짜로 항복하고 도망가는 등 협잡에 가까운 기만책도 섰었다. 즉 장수로서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었으나 완성된 장수는 아니었고, 전술 전략으로 백전불태의 장수는 아니었다. 물론 유비군의 군량이나 전황이 좋지 않은 것도 있었겠지만 조선에서 무관에게 두고두고 비교를 하게 되는 충무공의 이순신의 경우처럼 최악의 악재 속에서도 승리를 이루어낸 장수들이 있었으므로 그 부분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오만한 성품과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성향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과는 화목하지 못했다. 손권과의 혼담에서 어떻게 범의 딸을 걔의 자식에게 준단 말인가?
라는 발언을 한다거나 오후대 장군 임명 때 관우가 유비에게 늙은 졸병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없다 라며 황충이랑 동급으로 보는 게 화가 나서 벼슬을 반려하는 모습에서 그의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 오만한 성품이 드러난다. 이 외에도 그로 인해 불필요한 문제를 여러 만들기도 했으며 끝내 그 성격으로 인해 광목하고 부하들의 배신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는 그런 모든 결점을 뛰어넘을 영웅의 자질을 지니고 있었다. 죽은 유비에 대한 끝모를 의리 손쉽게 소나기에 넣을 수 있는 부귀영화를 던져버리고 천리주단기를 통해 적수공권인 유비에게 돌아가는 관우의 모습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남긴다. 유비가 모든 인재와 병력을 뽑아간 이후에도 얼마 안 되는 남은 병력만으로 사력을 다해 향주를 지켜냈던 관우는 자신의 믿음을 위해 목숨마저도 내던지는 의기의 화신이었다. 중국에서는 의리가 아니라 의기라고 하는데 의로운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 부귀영화를 물리치고 신의를 위해 목숨마저도 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의기의 화신으로는 관우를 손꼽으며 그는 죽은 후에 황제 그 이상의 신이 되어 중국인들이 존경하는 존재로 우뚝 섰다. 관우는 보이는 것과 달리 실패를 많이 겪은 장수였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끝내 굴복하지는 않았다. 의기를 위해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낭만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무에 모두 능하였으며 기병의 운용, 수성을 잘하고 강인한 전투력 등 뛰어난 자질을 가진 장수였다. 관우는 살아있는 동안 용장으로서 살아갔다.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는 아니었다. 자존심 강한 한 장수로서 살아왔고 어떠한 경우에도 분전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삶이 끝나는 순간 관우는 신으로서 용장으로서 영원불멸의 이름을 얻게 되었다.